샤론을 꼽힐 때 오늘은요 사고로 왼쪽 눈을 잃었지만 윙크하듯 웃으면서 희망을 전하는 윙크 의사 서현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현주 씨는요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왼쪽 눈을 잃었지만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십니다. 연주 씨 웃을 때는 이렇게 반달 눈이 돼서 근데 이제 눈을 뜨고 계실 때는 윙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친구가 이제 365일 24시간 윙크를 하는 것 같다고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네. 지금도 환하게 미소로 이렇게 윙크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미소 짓는 것 같은데 눈 건강은 어떠세요? 네. 사실은 제가 2월 말에 8번째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좀 치료를 받으면서 네. 그리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2주 정도 전부터는 이제 의료 현장에도 복귀해서 일을 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8번이나 수술을 하셨다니 네. 저는 말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다 세상을 통달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연수 씨가 사륜을 꼽힐 때 출연하신 특별한 그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유가? 네, 일단 처음에 이 샤론을 꼽힐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나누고 그리고 비슷한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취지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네. 그때 연락을 받고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눈이 감겨 있는 상태신가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사고가 나서 딱 다쳤을 때 왼쪽 눈이 너무 붓고 또 신경이 다 다친 상태라 눈이 아예 안 떠졌었어요. 네. 지금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왼쪽 눈도 기적적으로 떠지고요. 그리고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그래도 웃으면 윙크를 하게 되면서 점점 제 삶이 웃음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말이 쉽지. 네. 그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아픔을 다 이겨내시고 네. 지금의 그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눈을 다치게 된 사고가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사고는 2022년, 지금으로부터 한 약 3년 전에 발생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내과 의사로서 이렇게 배우는 수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면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주말 포함해서 당직을 서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던 시기였어요. 잠깐이라도 짬이 생기면 뭔가 이걸 폭발적으로 좀 소모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험한 스포츠도 많이 즐기고 했었는데 그때도 토요일까지 저희 병원에서 세미나를 듣고 일요일 아침에 이제 외승이라고 승마장 밖에서 말을 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강원도의 외승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다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친 이후에 제가 한 5m 정도 말에서 끌려갔다고 했고 끌려갔어요? 네네. 그리고서는 저는 기억을 잃었죠. 그게 이제 제 사고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사고가 나고 네. 그 치료를 그 인근 병원에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네네. 먼저 인근에 있는 응급실로 실려갔었는데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 이제 이송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같이 구급차를 타고 이송을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덜덜 떠는 손으로 운전을 해서 이제 서울에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만 24시간도 안 돼서 채 폐투성이 환자가 돼서 왔죠. 아니 그러면은 서현주 의사 선생님이 환자로 왔을 때 동료분들이 네. 너무 놀랐겠어요. 어떠셨나요? 네, 그때 그래- 기억이 나세요? 네, 그리고 딱 기억나는 장면이 네. 제가 이제 진통제 때문에 되게 몽롱한 상태였는데 기억에 딱 남는 장면이 그 119 구급차 문이 딱 열리자마자 저희 동기 소화기내과 동기 언니가 네.
거의 오열을 하면서 저를 향해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일단 너무 많이 다쳐서 피투성이기도 했고 또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눈이 그냥 넘쳐난데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눈을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상황은? 일단은 그 당시에 저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지만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일단 급히 응급수술을 올라가서 자정이 넘은 시간이 돼서야 끝났고 수술이었네요. 네네네.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저는 실명했다는 이야기를 엄마를 통해서 들었고요. 근데 이제 왼쪽 눈을 실명한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되게 이제 바깥에 더러운 환경에서 다쳤기 때문에 감염이 생기면 반대쪽 다치지 않은 쪽 눈도 적출을 해야 한다는 어떡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도 네.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땐 절망적이었죠. 그때 정말 가족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서현주 씨 본인의 심정은 어땠어요? 그때 저는 이제 막막했습니다. 막막했고 눈앞이 캄캄했고 그야말로 말대로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은 그리고 내 커리어는 이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쪽 눈 실명이라는 것까지는 잘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두려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서현주 선생님은 눈 관리를 평생 하셔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치료 제가 여기 보면은 주사 바늘이 있는데 네. 계속 감염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또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예측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 자라서 네. 지금은 이제 주사 항생제로 매일 이제 맞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 그럼과 동시에 또 저의 본업을 살려서 응급실에서 내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이제 벌어진 안 좋은 일이지만 또 제가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치료도 잘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다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어떨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련인 또한 주님이 기획하신 어떤 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음의 소명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네. 한쪽 눈을 잃은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세요? 네, 일단 시야가 네. 많이 좁아졌어요. 그 왼쪽 눈이 아예 지금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네. 시야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왼쪽 어깨를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뭐 사각이 생겨서 못 보고 그 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입체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촛불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이려는데 초가 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3천 그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그뿐만 아니라 이쪽 감각이 아예 다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을 마시다 흘리기도 하고 또 깨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계속 생기죠. 네. 그런데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어요. 네. 객관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상황을 네.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이제 내과 의사가 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인 것과 동시에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나아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한쪽 눈 실명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 짧은 시간 안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 특히 제가 일하던 병원의 의료진 동료들과 교수님 그리고 저의 곁을 지켜줬던 엄마 그리고 엄마를 포함한 가족들이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 실명이라는 굉장히 큰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하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첫 수술을 하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네. 퇴원 후에 집에 계셨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뭐 요양하는 게 아니라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은 없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이제 퇴원하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한 20일쯤 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완전히 좋아져서 퇴원을 한 게 아니라 수술이나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집에 갔다가 조금 회복되면 다시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 퇴원하는 날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요? 무서워서. 제가 의사였지만 환자가 된 경험은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병원 안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내가 나빠지더라도 바로 캐치가 되고 조치가 되는데 집으로 가면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날 굉장히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퇴원해서도 일상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원래 두 눈으로 보던 그렇죠. 세상에서 한 눈으로만 보던 세상, 세상은 똑같은데 나만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 감염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죠.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요. 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셔서 네. 입원하셨. 네, 그래서 다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또 의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눈에 고름낭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이게도 재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눈에서 고름이 나왔어요. 네, 다친 쪽 눈에. 다친 눈에서 고름이 나와서. 그럼 그때 다시 병원에 재입원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최악의 순간까지도 네, 맞아요.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네요. 네, 또 제가 이제 내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감염이 생겼을 때 얼마나 그게 이제 환자의 삶을 괴롭히고 또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를 잘 알아서 아니까. 더 무서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두 번째 입원에서는 저희 엄마를 더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입원을 했습니다. 씩씩하게. 아니 어디서 그런 강단이 나오세요? 이렇게 차가마하고 여리여리하신데. 네,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시 입원을 하셨을 때 수술하신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수술이 원칙이었는데 너무 크게 다치기도 했고 또 그 고름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 부위를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대체 방안으로 항생제를 아주 독한 항생제를 여러 개를 병합해서 쓰는 요법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항생제 포함해서 한 달 정도 쓰고 그 이후에도 한 몇 달간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으러 다니는 그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되셨네요. 네, 맞아요. 그때는 진짜 예전에는 제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환자들의 불안과 그리고 힘듦과 아픔을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고통이 쌓여서 아래로 가라앉으면 좌절과 원망이 생기거든요. 네. 서윤주 의사님께서는 그런 좌절과 원망을 쏟아내시는 않으셨나요?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딱 하나를 고르라면 네. 그 좌절과 원망을 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훌륭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 너무 곱게 키운 딸의 인생이 아예 바뀌었으니까 그 승마장에 뭐 데려간 친구나 아니면 승마장 사장님이나 이렇게 원망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주위 태만이나 이런 거.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게 네, 그게 원망으로 남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자기 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 탓을 하게 되고 계속 탓을 하다 보면 제가 앞으로 더는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굉장히 애써서 지우고 앞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것에 몰두를 하기로 선택을 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앞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된 일도 있으셨다고 하던데요. 네. 네. 일단은 절망스러운 순간들, 객관적으로 절망스러운 순간들은 되게 많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이걸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다쳤던 그 힘들었던 순간을 치열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다른 비슷한 처지에 계신 환자분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조차도 예측이 안 되는 저의 미래를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나눠주시면서 제가 삶의 용기를 얻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랑은 어떻게 소통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건 아니지만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치열하게 썼던 기록들을 모아서 에세이집을 하나 냈고요. 책을. 네, 책을 See You Again이라는 책을 하나 냈고 그리고 책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도 저의 그 당시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담아서 내보내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이게 닿아서 2024년에는 제가 인간극장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송과 강연에 출연을 하게도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책을 쓰신 거예요? 그 뒤에? 네, 책을 썼고 이제 책이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책의 내용은 이제 첫 책은 제가 사고가 난 직후부터 그리고 장애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일기처럼 모았던 책을 일기처럼 모았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냈어요. 에세이식으로? 네, 에세이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픔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글로 남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유튜브를 찍고. 그럼 유튜브에다가는 무엇을 찍어서 올리나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진짜 저의 그 퉁퉁 부은 눈으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상에서 힘든 건 뭐고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부모님은 그걸 보고서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렇지. 네, 예전 두 눈이 멀쩡할 때 모습도 계속 이제 핸드폰에 뜨는데 아픈 모습을 보게 되니까 굳이 그렇지. 올려야 네, 될까? 네, 그렇게 네. 말씀도 많이 하셨다가 동생이 언니는 원래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또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힘들 거라고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두자고 얘기를 해줘서 여동생이. 네,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이 거기에 달아주신 댓글들 그리고 공유해주신 내용들에 저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제가 또 위로가 되고 그럼요. 이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책으로 알려지면서 2024년에는 강연, 방송 출연으로 빛나게 된 것 같거든요. 네. 좀 그 이후의 생활이 어땠나요? 네, 저는 신기한 경험들을 제가 살면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제가 인간극장이라는 그 오래된 프로에 연주 씨 오늘도 밝음이라는 제목으로 맞아요.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강연회를 다니고 이렇게 책으로 사랑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곳곳에 이런 아름다운 폭죽을 숨겨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그 폭죽이 이렇게 타다닥 터지면서 되게 축제 같은 해가 2024년이었거든요. 난 그렇게 저에게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런 행복한 순간들도 나누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명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이제 장애를 입었지만 그 장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또 활동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뭐 장애 청년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지원을 해서 해외 연수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는데 와. 이런 것 또한 다 이제 기획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주 씨의 멋짐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와. 이제 시작입니다. 책을 출간한 후에 네. 아픔을 가진 의사로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신 건가요?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사연이 좀 있는데 제 더 친한 외과 의사 선생님 중에 네. 수화를 할 줄 아는 수화.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청각 장애인 분들 진료를 많이 보는데 본인은 아니고. 네, 본인은 아니고.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문디즈 힐러라고 부르는 딱 그 용어였는데 기독교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치유의 힘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어쩌면 이게 저한테 벌어진 아픈 일이지만 이 아픈 일들이 단순히 아픈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떤 큰 쓰임으로 쓰시려고 만들어주신 계획하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다 너를 이해해. 나는 충분히 너를 이해해. 라고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10%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나 우리 의사 선생님은 당해보셨잖아요. 힘들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님, 그 환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불안을 느끼고 어떠한 고통을 느끼며 그때 의사가 어떤 말을 해주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치료가 빨리 된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네, 네. 맞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러한 다침이 없을 때는 의사님으로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입장이었지만 네. 이제는 이 입장이 반대로 내가 아파본 입장이어서 네. 느낌이 좀 달랐을 거란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달라진 느낌이 들까요? 좀 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던가요? 네, 그게 아마 제가 다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환자로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만드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같은 공간이지만 의사였을 때랑 환자였을 때랑 이 공간을 느끼는 바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이제 환자의 어떤 불안한 마음과 슬픔과 가족들의 힘든 부분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되게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실제로 이제 역지사지 입장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동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제 여동생이 3살 터울 여동생인데,
제가 이제 응급으로 이렇게 실려와가지고 치료를 받는 동안 그리고 1차적으로 퇴원하는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고 제가 반대쪽 눈도 이제 적출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야속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언니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에 보러도 안 오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동생 이름이 연수인데 연주야, 연수가 너 실명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했던 말이 언니한테 내 눈을 이식해주겠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해야 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눈이 2개가 필요할 텐데 자기는 사무직이라서 눈 하나여도 괜찮다. 그러면서 내 눈 하나를 빼서 언니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응급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만약 반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되게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저는 이제 되게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뭐 아기도 안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동생은 못났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언니가 그런 상황을 못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근데 네.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네.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근데 부모님한테도 네. 더 고마운 거를 그 순간 또 느꼈던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많고 그냥 사실 제가 치료를 처음에 받으러 다닐 때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다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키워놨다고 생각했던 딸이 한순간에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고 또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부모님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원망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저를 이렇게 탓하는 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의 그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미 효도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 마음 안에 그 소망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뻐요.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이 가정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꼈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실은 첫째 딸이기도 하고요. K 장녀이기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막 터져가지고 엄마 아빠는 눈이 2개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모진 때가 말을 있었죠.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그 눈물을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좀 스스로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 가족들은 선생님한테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을 텐데요. 네, 그때 서현주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은 저한테 슬픔을 진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가족들이 지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사실 사람인지라 조금씩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가족들의 슬픔을 너무 크게 표현을 했다면 저도 그 죄송함과 그리고 자책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 저를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봐 줬던 덕분에 저도 제 스스로 일으키고 그리고 하느님과 더 소통하면서 다음 쓰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기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연주 씨는 굉장히 고난을 빨리 털고 일어난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만큼의 고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의사가 됐던 배경이기도 한데 네. 제가 원래는 의사가 꿈은 아니었고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원래 다녔는데 그리고 과학 영재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때 카이스트에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은 친구가 제 고등학교 그리고 동아리 후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고 하느님께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에 대한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 과학 연구 너무 가치 있고 좋지만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진로가 크게 한번 바뀌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런 이제 의사, 내과 의사, 그리고 윙크 의사까지 삶을 시작할 수 있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되게 고난이 네. 그리고 어려웠던 순간이 그걸로 끝은 아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 시련의 의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어떤 쓰임을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쓰려고 그런 힘듦을 주시는 거란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늦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우리 형제간들은 사남 4년대 몇 명 안 되죠? 적지 않아요? 사남 4년. 정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저는 무릎을 꿇지 않고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네. 정말 얼마 안 되기 전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제가 쓰러지는 우울증이 오는 모든 걸 포기하는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형제간들이 와서 저한테 통성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시끄러웠어요. 저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동생한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형 모든 일을 형이 혼자 하려고 해. 하나님한테 맡기란 말이야. 형이 할 수 없는 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돼. 나 기도 계속 했거든. 근데 안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내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기도가 자판기 커피인 줄 알아. 그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는 내 동생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우울증이 와서 죽게 생겼는데 제 동생이 세상에 하나님 기도가 자판기 커피인 줄 알아. 그때 그게 정말 나는 보기 싫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내 동생에게 있는데 얘는 너무 의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의연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세상이 있어. 이것은 그냥 누리는 거야. 그때 나는 네. 최고로 부러웠던 거예요. 그 신앙을 깊게 가졌던 그런. 네. 그래서 나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선생님이 이번에 그러한 큰 일을 당하기 전에도 네.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좀 깊게 만났던 혹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저한테는 대학교? 사실 네, 대학교 때 카이스트 네,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또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고 그때 기도를 정말 많이 방황을 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궁금하네. 네. 공부를 열심히 해버릴까요? 이만한 책을 막 읽겠다 이런 식으로 방황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뭐 수업도 빼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뭐 집에도 안 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간절한 시기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성당 다녔으니까 성당에 그냥 이유 없이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빛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성령을 보내주셨나 봐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간구하나요? 그냥 저의 길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도 생각나는 진짜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주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현명하죠. 네,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나고
한쪽 눈을 실명하고 또 이렇게 환자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나의 상황을 받아들인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건네는 말, 그리고 내 마음가짐. 그러니까 원망보다는 감사함,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 삶이 더 밝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애를 쓰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돌아보지 않으려는 결심과 그리고 여러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기도였죠. 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네, 힘을 이렇게는. 주세요. 네. 아니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진 분이셨어요? 어릴 때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저는 되게 좀 욕심도 많고 네. 공부를 엄청 잘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별명이 올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다 100점 맞아가지고 올백이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의 기도였다면 네. 이런 큰 시련을 안게 되고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뜻을 제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의 기도로 변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명처럼 느껴졌던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병원에서.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다시 수술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2024년 네. 1월, 그때도 1월이었어요. 네. 2024년 1월에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그렇죠.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애썼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 부위를 드러내서 수술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좌절스러웠는데 그때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 천장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는 루카복음 글귀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저를 그날 제가 갑작스럽게 수술이 결정되다 보니까 네. 검사도 받아야 되고 절차도 밟아야 돼서 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도 저를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던 동료 친구들이 그 밑에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저를 기다려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소명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있나요? 네,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 8번째 수술을 받고 네. 치료를 마치면 그런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즌에 네. 샤론의 꽃필 때를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4년이 그런 저의 시련과 그 과정에서 이뤄낸 많은 성과들이 폭죽처럼 축제처럼 터지는 한 해였다면 네. 이제는 좀 더 스스로를 돌보고 또 가다듬고 그 다음에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한 소명을 생각해보는 그 네, 단계에 과정이- 있으신 네. 거네요. 네, 맞아요.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시작이네요. 네, 시작입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의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시술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숨겨진 그런 아픈 사연들 그리고 아픔까지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심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심의. 네. 마음까지 이제 만지는 모든 걸 의사. 갖추셨어요. 이제 실력도 갖추셨고 네. 마음도 갖추셨으니 잘 될 건데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음. 여쭤봐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했긴 했어요. 그래도 여쭤볼게요. 네. 눈이 다친 이후에 처음 진료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제가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그게 되게 기적적인 어떤 우연
아니면 그 하느님이 만들어내신 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진료를 보기 시작했던 첫날, 네. 그것도 제 진료가 아니라 당시에 원래 이제 노 교수님이 보시던 환자분이었는데 네. 교수님이 이제 학회를 가시면서 제가 들어간 외래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네. 대전에서 온 20대 여자 환자분이었고 네. 췌장염 때문에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너무 답답하다. 왜 나는 이 질환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왔다. 대전에서 오셨어요. 생김새를 보니까 양쪽 눈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되게 제 이제 그 달라진 모습에 네. 환자들이 저런 의사, 장애를 가진 의사, 그렇게 아픈 의사한테 치료받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앞서서 그 진료를 들어갔는데 네. 그 환자분이 너무 씩씩하게 온 그 20대 환자분이 일단 양쪽 눈의 생김새가 달라서 기록을 보니까 선천적인 질환으로 한쪽 눈이 의안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만성 췌장염이 있어서 계속 소화기내과에를 다니셨던 거죠. 그 환자를 보면서 저는 너무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 환자도 한쪽 눈이 다치고 의안을 넣은 상태에서 혼자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와서 외래를 볼 정도로 씩씩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자한테 내가 이 환자분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힘으로 그런 게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김새나 아니면 저의 어떤 모습, 외형적인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무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많구나. 그리고 그 첫 환자였어요, 그분이? 네, 첫 야, 환자였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고 저는 그 당시에는 제 달라진 모습에 되게 주눅들고 또 그치. 한편으로는 예민하고. 네, 예민했던 시기였는데 그 씩씩한 환자 덕분에 네. 20대 씩씩한 대전에서 올라온 환자 덕분에 제가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잊을 수 은혜입니다. 없는 네, 첫 환자. 하나님 정말 멋지시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서 하는데요. 부모들은 내가 아프고 말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가 금방 조금 고생하면 나을 수 있는 감기도 아니고 네. 이 청천벽력 같은 데 있을 때 자식 앞에서는 든든한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네. 근데 이것은 어디다가 표현도 못한 엄마는 울기라도 할지 모르지만 네. 울도 못하고 머리도 숨어서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버립니다. 그랬을 그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한 오해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께서 빨리 깨달은 거죠. 이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본인의 영성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네. 빨리 느끼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난 후 부모님은 연주 씨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너무 대견해 하세요. 너무 대견해 하시고 네. 그리고 더 그래서 감사해 하세요. 너무 하나님께 좋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믿고 계세요. 믿습니다. 네. 계세요. 저도 네. 믿습니다. 네, 네. 그럴 거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네, 환자를 볼 수 있는 눈, 네, 다 달라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연주 씨가 사고로 눈을 잃었지만 더 큰 마음의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환자도 그리고 심지어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마음까지 네,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주 씨는 그러면 앞으로의 소망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책에도 쓰기는 했지만 저의 슬로건처럼 생긴 한 문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외로워도 슬퍼도 눈물보다 윙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살아가면서 네. 다시 당연히 한번. 외로워도 외로워도 슬퍼도 슬퍼도 눈물보다 윙크를 눈물보다 잉크를. 음. 너무 제가 좋습니다. 네,
눈이 이게 다쳐서 눈물이 자주 나긴 하지만 그래도 눈물보다 윙크를 짓는 얼굴로 세상을 좀 밝게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잘 느끼고 그리고 나누고 또 그 다음에 할 일들을 찾아서 계속 정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힘든 시련을 겪으신 분들도 그 시련이 가진 의미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네, 맞아요.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분명히 그런 힘을 받으실 거예요. 연주 씨의 왼쪽 눈이 어떤 감겨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를 보는 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윙크 눈이 연주 씨한테는 어떤 눈이에요? 그 눈이? 네, 저한테는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보는 시야는 많이 좁아졌지만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는 더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못 봤던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학창 시절에 그런 어려웠던 방황기를 겪고 나니까 마음을 다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진짜 눈을 다쳐서 장애를 입고 나니까 장애를 가지고 또 아픈 환자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말씀하신 마음의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의 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예요. 네. 감사합니다. 굿TV 샤론에 꼽힐 때 오늘은 서연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왼쪽 눈을 잃었지만 윙크 의사라는 별명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자로 살고 있는 서연주 씨의 인생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고 쓰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서연주 씨의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서연주 이사님,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인생의 피 샤론의 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서연주 선생님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축복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주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 기대해 주세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샤론의 꽃은 피어있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 꽃을 활짝 피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